네,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의 소식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프랑스 리그에서 최고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 감독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은 투엘 감독이었는데 한국 시각으로 29일 파리 생제르맹이 투엘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매우 당황했죠. 투엘 감독은 2018-2019 시즌, 2019-2020 시즌 두 시즌 연속 리그왕 우승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에는 리그 우승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유의미한 업적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감독을 경질했다는 거죠. 우선 경질된 이유들은 올여름 단장과 영입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선수들이 인종차별 사건으로 경기가 멈췄을 때 투엘 감독의 지시가 선수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면서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도 도르트문트 감독을 하고 있다가 보드진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경질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계약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었고 위약금이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리그 3위이고 자존심도 구기고 있으니까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독이 교체될 상황에서 오피셜 보도가 있기도 전에 포체티노 감독이 PSG를 맡게 된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그동안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1년이 넘도록 무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까지 러브콜도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시티, 메뉴 등 추측이 난무할 때에 파리 생제르맹은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5년 여름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데려와서 손흥민의 은사라고 불릴 만큼 손흥민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5년 동안 4년 연속 상위권 순위 유지, 2016-2017 시즌 리그 준우승, 2018-2019 시즌 구단 최초 챔스 준우승이라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9-2020 시즌 토트넘은 리그 14위까지 추락하는 부진을 겪었고 결국 2019년 11월 그는 토트넘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언젠가 꼭 토트넘으로 돌아와 우승을 경험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누구도 포체티노가 1년여 만에 토트넘을 다시 맡게 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죠. 포체티노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까지 역임했던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아르헨티나 공용어가 스페인어인 만큼 그는 처음 감독직을 스페인 에스파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겨서 영어를 사용하며 사우스햄튼, 토트넘을 맡았었죠.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에겐 의외로 프랑스어도 익숙합니다. 선수 시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로 뛰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즉, 파리 생제르맹은 포체티노에게 선수 시절을 보냈던 특별한 클럽인 셈입니다. 2016년 당시 토트넘을 지휘하고 있던 포체티노는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일하는 것은 내 꿈이다. 훗날 파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짧은 인터뷰만으로도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맡게 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B클럽이 아닌 팀을 최고 리그에서 상위권에 유지시키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오르게 했으니 명장 대열에 갈만했죠. 파리 생제르맹은 2011년에 맨시티 구단주는 상대도 안 되는 카타르 국왕 타밈이 인수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으로 프랑스 리그에서 범접할 수 없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무려 588조 원에 이릅니다. 자산을 계산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은 오로지 챔피언스리그 우승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한 만큼 감독과 융화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포체티노 감독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 포체티노 감독도 감독 생활 중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감독이 된다면 우승에 가까운 팀을 맡길 원했습니다. 프랑스 리그가 비록 유럽 5대 리그 중 가장 낮은 리그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인 만큼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면서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미 증명했고 이번 시즌도 16강에 진출하면서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차피 바르셀로나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 보니 이번 시즌도 우승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에게 제안이 왔을 때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 언론들은 포체티노 감독의 부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은 이미 포체티노가 부임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소 2주 전부터 PSG와 포체티노는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팬들은 PSG 경기는 앞으로 100배는 더 다이나믹해질 거다. PSG에게 챔스 우승컵을 가져다줘 포치. 포체티노는 PSG 갈만하지. 토트넘에서 해낸 걸 봐. 우승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포체티노에게 완벽한 클럽 PSG. 포체티노는 분명 토트넘 선수 중 몇 명을 데려가길 원할 거야. 포체티노는 좋겠다. 네이마르, 음바페가 생겼네. 토트넘에서 못했던 우승을 파리에서는 했으면. 이처럼 포체티노의 파리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가 지휘했던 토트넘과 관련된 이슈도 양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핫한 소식은 바로 포체티노와 델레알리의 제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포체티노가 정말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하게 된다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단 개편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클럽입니까? 네이마르는 약 3천억 원에, 음바페는 약 2,400억 원에 영입한 이적 시장에서 내로라는 큰손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은 포체티노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과연 누구를 데려올지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트넘에서 포체티노와 좋은 시절을 보냈던 현 토트넘의 미드필더 델레알리가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알리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 증거라고 한다면 만 19살 때부터 토트넘의 주전으로 기용시켰고 알리는 2015 시즌에 리그 18골을 기록하면서 그 시즌에 손흥민보다 최다 공격 포인트도 앞선 33개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알리를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 토트넘 팬들은 알리가 기용되길 간절히 바라고도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알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알리를 기용했는데 승리를 했지만 실점의 빌미가 알리였다고 지적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알리는 교체된 후 물통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가 1월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때마침 알리 다음 행선지가 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의 이적은 오로지 레비 회장에게 달렸죠. 토트넘도 이번 시즌 큰 선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베스트 11뿐만이 아닌 더블 스쿼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리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분위기만 타면 언제든 포텐이 터질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보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에게 또 연결되어 있는 선수는 에릭센입니다. 에릭센은 현재 인터밀란에서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급 5억에 가까운 돈을 받지만 현 감독인 콘테 감독이 에릭센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팀에서 경쟁하는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적 때까지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대우를 좋게 받았더니 실력에서 인정받지 못해 또 제대로 뛰지 못하고 아마도 경기 출전이 2년 동안 별로 없어서 은퇴도 길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 에릭센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려와 준다면 양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파레데스와 스왑디를 추진할 거라는 루머도 들려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돌면서 팬들은 알리는 팀을 옮겨야 할 때야. PSG가 정말 알리를 영입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알리를 살려줘 포치. 지금 파리 스쿼드에 알리 들어갈 자리가 있어? 알리는 지금 토트넘에서나 파리에서나 벤치일 것 같은 느낌이. 내 예상 포체티노의 PSG 첫 영입은 에릭센. 포체티노가 PSG로 간다면 알리나 에릭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데려올 거다. 포체티노 밑에서 알리와 에릭센은 부활할 거야. 제발 그 둘을 임대가 아니라 완전 영입하기를. 에릭센은 콘테 밑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네이마르, 음바페, 에릭센?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에릭센은 리그 안 가면 진짜 날아다닐 듯. 쏜 케인만
데려가지 마.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의 재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반응들을 둘러보면 손흥민이 파리로 가서 우승컵 들기를 바라는 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댓글로만 본다면 거의 대부분일 정도였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냈다가는 정말 런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손흥민의 입지는 탄탄한 정도를 넘어서 케인과 버금가는 중요한 선수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인기도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특화된 월드 클래스를 보냈다가는 무리뉴 감독도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이미 선수들 안에서도 검증이 아니라 100% 신뢰로 월드 클래스 손흥민을 의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까지 한데 다른 리그에서 또 다른 문화를 접하며 적응하려다가 은돈벨레, 아자르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선수 출신 방송인은 포체티노와 함께 하려면 나라면 킬리안 음바페와 토트넘의 손흥민을 바꾸고 라고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엄청난 위상임은 분명하죠. 손흥민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던 포체티노 감독인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 파이팅!